오늘 이곳에서 최근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집시법과 관련해서 집시법 11조 폐지안 발의를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권리찾기 유니온 사무총장이시자 집시법 11조 위헌법률심판 당사자이신 정진우 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발언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집시법 제11조 폐지 공동행동 그리고 인권운동공간 활에서 활동하시는 랑이 활동가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역시 발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국가기관 근처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는 현행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최근 집회 규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막기 위해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근처도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전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막기 위해서 전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금지 구역에 포함시키고 집회 소음 규제 강화나 특정인의 보호를 1인 시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모두 시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정권이나 특정인의 보호를 우선하는 문제적 입법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중궁궐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다고 한들 국민의 헌법적 자유를 통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선택적으로 들으려 한다면 기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산 시위에 대해서는 집시법 강화가 아닌 다른 방향의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집회금지 구역을 추가 설정하고 1인 시위까지 집회로 감주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민의 희생을 대가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장해온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방향입니다. 소음과 혐오 표현을 이유로 집회를 막는 것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은 집회의 언어를 해석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사실상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미 보수 언론들은 여기에 편승해서 노동쟁이와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을 매도하면서 기업과 정권의 입장에서 강력한 집회 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결말이야말로 양산 시위를 주도하는 극단주의자들이 바라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차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집시법 제11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조항입니다. 한국만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 구역을 정하고 세세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집회 방식과 소음에 대해 기준이 있는 몇몇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자유를 거침없이 제한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3.1운동과 4.19 혁명, 5.18과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시민 결사의 힘으로 그 법통과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바로 세운 나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정인을, 정권을, 국가기관을 위한 집시법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을 위한 집시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시에 국회에서의 빠른 논의를 촉구합니다. 네, 이어서 정진우 집행위원장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시법 11조를 누가 왜 어떻게 사용하려는지 묻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준비를 했습니다. 집시법 11조 위헌법률 심판의 당사자이자 위헌법률에 의한 피해자로서 오늘 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2014년 6월 10일 저녁 삼청동 카페거리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었고 집시법 11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게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연행되었던 그 삼청동 카페거리는 대통령이 집무하는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긴 하나 집시법 11조가 금지하는 100m 이내는 아닙니다. 당시 경찰은 인근 주민들의 집회금지 청원서를 핑계로 청와대 주변 1km 정도의 모든 집회를 금지 통보하고 집회 장소로 3355 향하던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를 항의하다 연행된 장소가 하필 국무총리 공관 옆이었고 저는 그렇게 집시법 11조가 금지하는 국무총리 공관 집회의 주동자가 되어 구속 기소된 것입니다. 이후 법원은 주민들의 청원서가 경찰의 조작이라 판결하였고 부당하게 집회의 권리를 봉쇄당한 시민들은 손해배상을 받아내었습니다.
저는 구속 중 재판 과정에서 집시법 11조가 위헌이라 주장하였고 법원의 제청으로 이루어진 위헌법률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년이 지나 속개된 해당 재판은 무죄로 확정되었고 헌법 불합치 결정 이전에 확정된 재판은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무죄가 되었습니다. 일련의 전개 과정을 요약해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집시법 11조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여한 집시법 11조의 피해 당사자로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집시법 11조가 집회와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권력의 장소입니다. 집회의 자유가 어떻게 삭제될 수 있는지 한꺼번에 노출된 저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찰과 검찰, 공권력을 주동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은 사실상 집회 시위를 봉쇄하거나 무력화하는 갖은 수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운동이든 용산이든 그곳의 권력자가 금지하려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집시법 11조라는 무기를 누가, 왜, 어떻게 악용해 왔는지에 대해 먼저 물어야 합니다. 총리 공간에서 대통령의 장소까지 이 악법이 지켜주는 장소들, 주권자들의 소리와 행동이 닿지 않는 공간, 평온한 시설의 유지가 권력을 지키는 것이라 항변하는 이들의 너무도 창피하고 위험한 발상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위헌의 소용돌이 이후에 대통령 관저 외에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모두 324자였던 집시법 11조의 글자 수가 바뀌고 악법의 새로운 사용법을 익히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용산 집무실 담장 근처의 집회금지 논란은 집시법 11조를 왜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지 다시 일러줍니다. 문제는 그래서 집회 시위의 온전한 자유입니다. 권력의 장소이기에 금지되고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장소이기에 그래서 더욱더 제대로 보장되어야 자유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주권자들이 행하는 집회 및 시위로부터 권력자를 보호하려는 법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주권자들의 집회와 시위를 자유롭게 보장하는 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과 행동에 의해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회, 집시법 11조를 폐지하고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증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소개받은 인권활동하고 있는 랑입니다. 저는 옆에 계신 정진우 동조와 함께 집시법 11조 피해 당사자들과 그리고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활동을 해왔습니다. 집시법 11조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그 이후에 집시법 11조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폐지하고자 했던 활동입니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고 개정 시한이었던 2019년이 경과하면서 이 해당 조항들은 삭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삭제된 조항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집회 권리에 있어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집시법 11조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진행하지 않았던 국회는 집시법 개정에 대해 어떤 논의도 의견 수렴도 없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졸속적으로 집시법 11조를 개약 처리했었습니다. 개정안의 예외적 허용 규정 신설이 마치 집회의 자유와 기관의 기능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호도했지만 각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그리고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라는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그 우려에 대한 판결은 오직 경찰의 판단에만 맡겨놓았습니다. 그렇게 국회는 2020년 집시법 11조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한순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개정은 집회 권리에 대한 본질을 훼손했고 그 효과는 이 개정된 11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은 특정 장소에 대한 집회금지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왔습니다. 앞서서 두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최근에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을 집회금지 장소로 정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이런 개정 시도는 집회 장소에 대한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집회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 그리고 입법기관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헌법재판소는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 자유를 보장하는 실질적 요소이고 원칙적으로 집회 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집회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판시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집회 장소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를 명시한 지시법 11조는 오랫동안 집회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유엔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6년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지시법 11조가 평화로운 집회 장소에 대한 무조건 제한은 본질적으로 비례성에 어긋난 제한이며 법을 통해 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고 이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자유와 제한의 상관관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당연한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어버리고 집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를 방지하라는 권고를 대한민국에 했었습니다. 현재 지시법 11조가 금지하고 있는 장소는 국회와 법원, 대통령 관저 등 사회 구성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장소보다 더 치열하게 여론이 형성되어야 될 곳입니다. 국회 의결과 법원의 판결도 입법, 사법, 권력을 위임한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시민들의 목소리로부터 분리된 이러한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구는 행사하는 권력이 강력한 만큼 시민들의 견제와 비판을 기꺼이 수용해야 할 의무도 져야 합니다. 특히 국회와 법원,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집회는 기울어진 공론장에조차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이므로 공정한 여론 형성을 진정 바란다면 이들이 더욱 강하고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시법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미 많은 금지 조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시법 11조가 권력기관 앞에서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고 권력기관을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지시법 11조를 유지하는 것은 권력기관 앞에 집회의 자유란 없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회 권리라는 기본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지시법 11조 폐지안을 환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입법기관의 본질적인 역할로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논의를 충분하게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집시법 11조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조항인지 권력자들을 위한 조항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동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 논의가 불붙기 좋은 타이밍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시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힘있게 또 빠르게 또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집시법 개정이 어떤 방향인지 숙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기자회견 함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